여러분 안녕하세요. 53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농사 짓는 사호그룹의 자연 유기농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름에 이제 지금 잡초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잡초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 그 나쁘다 알면서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힘들지만은 이제 비닐 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더 잡초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우라 씨의 썩지 않는 사과 가오고치 자연재배 벼농사에서도 잡초 활용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잡초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높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제 전층 농사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현대 농업이 이제 표토층 농사에서 전층 농사, 심도층 농사까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흑살림 농사 23편. 저는 이제 사호그룹 자연순환 유기농업 조금 줄여서 자연 유기농 더 줄여서는 자연농이라 그랬죠. 여름에 잡초 활용 방법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전편 좀 참고해 주시고 자연 유기농에서 잡초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자연적 발생량을 줄입니다. 저희들 뭐 잡초는 무조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잡초를 활용하지만은 잡초가 이제 틈새 없이 너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그런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잡초는요 작물 재배에 활용하고요. 이거를 굉장히 저는 이제 PW로 보고 있어 중요한 그 농사 과정입니다. 자, 1번과 2번 뭐 동시에 갖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뭐 잡초가 자란 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요. 작물 성장에 우리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흙을 살려서 흙의 영양을 담아내는 고품질을 생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도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농업이 이제 1970년도 들어서 생산량을 높이는 녹색혁명의 그런 농업으로 계속 보편적으로 이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장 포화할 정도로 생산량은 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흙의 영양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은 거의 없죠. 1%도 없으니까 이제 0.1%도 없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지금 그 0.1%의 흙 영양을 생산한 농업은 또 다시 생산량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흙 영양을 생산하면서 많은 생산한 이 두 가지 다 가자. 그때에 그 잡초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 성장에 방해될 때는요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거한 풀은 철저하게 농사에 활용한다는 거. 제가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동시에 간다는 건요. 자, 풀 발생을 줄인다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한 풀은 철저하게 작물 성장에, 작물 재배에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작물 성장에 방해될 때는 제거해서 또다시 이제 토양 살기라든가 그 다음에 작물의 영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거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린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물을 앞돌 때까지 풀을 키운다는 거. 그 다음에 멀칭돼 있죠. 멀칭되니까 풀이 좀 덜 다릅니다만은 줄이는 작업은 한다는 거. 무거운 상태에서 토양을 살리니까 풀 발생이 줄이지 않습니까? 또 멀칭하니까 또 발생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자라는 풀은 철저하게 이제 이런 경영을 시키면서 작물의 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심조층까지 뿌리를 뭐 미생물 내린다든가 이런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물이 이제 방해가 될 때 작물이 성장하는데 이제 풀들이 너무 압도돼 가지고 햇빛을 가리고 영양을 다 뺏어갈 때는 이제 뭐 제거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잡초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무게운 유기물 멀칭을 합니다. 자, 멀칭이 됐으니까 풀 같은 덮으니까 이제 씨앗 발화를 이제 굉장히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이제 햇빛과 물과 수분이 만났을 때 이제 적당한 햇빛과 그랬을 때 이제 발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토양에 있는 씨앗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해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살리는 것도 있지만 미생물이 증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유기물 멀칭이 첫 번째고 그리고 토양 자생력을 높여가면요 풀 발생이 줄어든다는 건 아마 농사 지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서 잡초 발생을 줄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줄여도 잡초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제초제 안 쓰고 비닐 멀칭 안 한 다음에는요 멀칭으로서 완전히 그 풀을 한다면
멀칭을 엄청나게 높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물 성장이 굉장히 방해되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래서 그 멀칭도 뭐냐, 작물이 자라야 되는 거고,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 완전한 무경은 씨앗치파 아닙니까? 그 정도의 그 멀칭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자란 잡초는 언제 제거하느냐? 제거 시기가 있습니다. 농작물 압도할 때 햇빛을 가린다든가, 이제 어쨌든 우리는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농작물을 압도하는 햇빛을 가린다든가, 그 다음에 작물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 작물이 이제 밀린다 그러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제거하는 거고, 그리고 작물 성장에 이제 성장에 필요할 때, 그게 뭐냐면 이제 작물이 이제 봄밭에 심어주고 나서 뿌리 경쟁하면서 뿌리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뿌리 만들기가 1차, 2차 끝내고 또 작물 심고 3차 끝내고 4차 정도에서 뿌리가 어느 정도 경쟁이 있다. 그래서 장마 전에 제가 이제 6월 중순 되면 이제 대개 1차 제거 봄밭에서 이제 풀 작업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 만들기 후에 그 작물 성장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장마 동안에 이제 작물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 자라다 보니까 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작물을 자르지 못한다는 걸 이제 전편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물 성장이 필요할 때에 이제 6월 중순 되면 저희 지역에서 얘기합니다. 뿌리 만들기가 필요하니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때에 풀을 제거한다는 거. 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제 제일 큰 게 이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작물이 햇빛을 가리고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장마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중순 20일 말 정도 돼 가면 이제 보통 장마가 오거든요. 올해는 장마가 늦어졌습니다만은 장마 동안에 이제 작물을 키우게 되거든요. 이 전까지는 뭐냐, 한 달 반 동안은 이제 작물하고 경쟁시키면서 뿌리 만들기, 이제 심토층까지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제 균균들이죠. 이제 통해서 이제 토양 심도층까지에 가능하면 이제 뿌리를 많이 내리게 해서 또 그 균균은 미생물들 내리게 하게 하는 이런 경쟁. 그 다음에 이제 작물 뿌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이 작업을 마친 후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에 자란 잡초는 언제 어떻게 제거하느냐? 제거 시기는 말씀드렸고요.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잡초 뿌리는 토양에 많이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잡초 뿌리가 뭐냐면 아까 토양 우리가 보통 좀 미끄럼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유기물을 뭐 탭이라든가 뭐 톱밥 탭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토양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토양 복토하기 전에 이제 낙엽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 깔아가지고 위에다 흙 덮어가지고 농사 짓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뿌리, 작물 뿌리나 잡초를 땅 속에 많이 내리게 해서 그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미생물까지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뿌리를 토양 속에 많이 유지시키는 걸 첫 번째 기본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잡초 뿌리를 뽑아내는 거 아니죠. 최대한 어떻게 안 뽑아낼까? 그리고 이런 그 잡초나 작물 뿌리를 얼마만큼 토양 속에 많이 내리게 할 건가? 깊이 내리게 할 건가? 많이 내리게 하면서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유지시킬 건가? 이걸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농사의 저희 쪽에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자연 유기농에서는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기본 또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토양 살리기에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칭은 뭐냐, 여기에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유기물 멀칭은요. 그러면 핵심 기술은 이거거든요. 작물 뿌리, 그 다음에 잡초 뿌리를 토양 속에 유지시키는 거. 왜냐하면 토양의 심층까지는 뭐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자연 태초에 창조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작물 뿌리가, 잡초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면서 미생물 잡초 뿌리의 앞에 있는 균균들이 이제 밑에 내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걸 따라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내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바깥에도 20cm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심도층에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작물 뿌리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자르기, 가위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와 성장점이 있는 흙이 약간 들어간 쪽으로 해서 뿌리를 잘라주면 이제 자생을 안 하거든요. 또 다시 이제 재생을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노동력이 많이 들거든요. 잡초 뿌리를 하나씩 가위로 잘라준다는 게. 그래서 텃밭 같은 경우 도시농업 교육에서는 꼭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정원을 가꾼다든가 정원식의 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작물 심을 때 호미 같은 걸로 해서 제주도 얘기하면 골갱이 있죠? 그걸로 해서 작물 심고 난 후에는 가위 들고 농사를 지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자르라. 왜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물 뿌리를 남겨야 되니까 아니면 잡초 뿌리를 남겨야 되니까 잡초를 자를 때 작물 수확할 때도 이렇게 뽑지 말고 가위로 잘라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텃밭 같은데 노동력이 많이 드니까 규모 같은 작은 데는 이래 가능하다면 해라.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좋다는 얘기 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도 저 교육 받고 이제 실천하는 분들 많으셔요. 그래서 가위를 꼭 이제 벨트 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만 꼭 차고 하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배기입니다. 낫 같은 걸 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초 재생이 잘 되는 거죠. 이제 자르니까 성장 때문에 또 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배기하면서 잡초 발생을 또 재생을 높여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제 가하고치 선생 앞에도 얘기했으면 제목에 가하고치 선생 벼농사 그 논뼈입니다. 그 밭뼈도 하신 분 계신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논뼈에서는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 퇴비 안 하고 자연농으로 자연재배죠. 가하고치 선생 같은 게 자연재배에서 벼논 그 논뼈로 해가지고 수확량이 일반 그 농가보다 압도하거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는 게 이게 비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노동력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이런 물이 있고 뭐 한 데다 앉아가지고 풀을 벤다는 게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체형이 다리가 기신 분 좀 쉽지 않고요. 또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일본 농가들 이제 가보면요,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니시고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잡초로 활용하는 농사의 하나 방법이라는 거 가와구치 선생과 가와구치 선생에 따르는 이제 일본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교육 가서 1박 하면서 머무는 게 이제 가와구치 선생 동년배에 2살 밑입니다만은 유명하신 분의 책도 내시고 하시는 그분 댁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가와구치 선생 같이 실현지로 이제 도쿄 근처에 농가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날도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와 같이 하는데 근데 이제 잡초 이제 노동력과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뽑기입니다. 이게 제일 쉽죠. 자 멀칭을 했으니까 뽑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는요 자르기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배기도 그렇고 재생력이 너무 빠르니까요. 또 장마 오지 않습니까? 재생하면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작물은 키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는 뽑기 해버립니다. 작물 사이에는요. 뭐 어떤 거는 큰 것들은 이제 작물 같은 거는 이제 수확할 때 가능하면 자릅니다만은 이럴 때는 이제 밭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아닙니까? 저는 규모가 있거든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자르고 베기는 베면 노동력이 안 들고 자르기는 너무 힘들고 노동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뽑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기물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하시는 분은 자르게 하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잡초 뿌리를 둬야 되니까 베기는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거. 뽑기는 또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 쉬운 건 없습니다. 농사에. 뭐 제일 쉬운 게 뭐 제초제하는 거고 비닐 쉬운 겁니다. 비닐 쉬운 것도 뭐지 않습니까? 또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초제도 그렇고요. 이거는 또 노동력이 너무 힘들고요. 또 잡초를 취하는 거를 뿌리를 뽑는다는 건 또 뿌리를 제거해버리는 이거 토양에 살리는 정말 좋은 건데 또 이런 걸 이르는다는 거 좀 안타깝죠. 창조까지 주신 건데 이걸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안타까운 거니까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어쨌든 뽑게 한다는 거 이제 이런 2번과 3번은 이제 보니까요. 그래서 여름에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있으면 유기농 멀칭입니다. 멀칭하니까 뭐 쉽게 뽑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그 멀칭 안 했을 때에 옛날에 저희들 같은 거 이제 뭐 멀칭 안 하고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외쟁기를 바꿔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에 고구마 농사를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뭐 간식으로 겨울 간식, 가을부터 겨울의 간식은 뭐 고구마였거든요. 밥이 조금 모자라면 고구마 넣어서 고구마 밥 해 먹었고요. 고구마 구황작물이었으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식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밭에 가서 농사할 때 일했는데요. 여름에 되면 고구마 풀 매는 게 하나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고랑에 풀 매고 그날 놀아야 됐어.
근데 그때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지금 국민학교죠. 그때는 그 땅이 굳어버리니까요. 이 홈이 골갱이라는 건데 제주도에서 그 땅을 파서 풀을 뽑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탱탱해가지고요. 근데 유기물 멀쩡하면요 울랄라거든요. 생각해봐도 정말 그때 멀쩡했으면 뭐 힘들지 않게 농사했을 텐데 하는 게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자 쉽게 뽑는 방법 이렇게 보니까 뭐 쉽게 뽑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쑥쑥 하면요 쑥쑥 뽑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고랑에는 이제 멀칭 안 하니까 호미로 다 뽑아야 돼 골갱이로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풀을 올여름에는요 이제부터 풀 시간 나눌 때마다 베어서 고랑이로 다 덮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참 힘드니까 그렇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자란 잡초 농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잡초가 자란 거를 이제 뽑지 않습니까? 이제 뽑아가서 했을 때에 이제 아니면 자른다든가 아니면 벤다든가 하는 거를 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 유기물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가 갈색 유기물은 오래 가는데요. 겨울에 나오는 이제 낙엽이라든가 이제 볏짚 같은 거 오래 가는데 문제는 뭐냐? 영양분이 거의 없죠. 근데 여름에 이제 지금 뽑는 잡초는 뭐 영양덩이 아닙니까? 100% 그냥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멀칭한다는 거. 그러니까 추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동생물 먹이가 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녹색이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이제 세균, 박테리아가 좋아하거든요. 세균과 박테리아는 벌써 질소 덩이거든요. 세균은요 점성이 있거든요. 그 점성이 바로 질소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갈색 낙엽 같은 거는 뭐냐면 그 영양분이 없지 않습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해하는 게 균사거든요. 균류거든요. 균류들이 내놓을 때 뭐냐 그 유기산을 내놓거든요. 너무 딱딱하니까 균사들이 퍼져가면서 그게 유기산 내놓다 보니까 우리가 습속에 pH 검사하면 이제 낮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유기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밭에는 그 pH가 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 녹색 유균이 많아져가지고 세균, 박테리아가 높아지면 이제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H란 얘기는 없습니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 생산이 높아지는 거죠. 자, 유기물, 녹색 유균이 많아지고 멀칭화 되니까 미생물, 동생물, 세균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소 생산이 높아지는 것. 여기에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이제 뿌리를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양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뽑아더라도 토양 속에 미생물 균균이 해가지고 토양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뿌리들도 뭐 다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어떤 제가 이제 뽑는다 했지만 다 뽑는 건 아닙니다. 그 자를 수 있는 건 자르는 게 많아요. 오늘도 이제 많이 자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며칠 후에 이제 풀이 덜 자라가지고 한다는 작업한다 했지 않습니까? 잡초 이제 뽑아야 된다고 그거를 오늘부터 했습니다. 어제부터요. 뭐 어저께 방송 촬영을 나서 리보고 나서 곧바로 이제 어저께부터 했고 오늘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심도층에 미생물 내려보내기입니다. 자, 뿌리 앞에는 누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균균이 있다. 근권이라 그러죠. 균균. 자, 식물이 탄소 종합 일으켜서 양분의 일부를 뿌리 끝에 내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 뿌리 끝에 내놓은 양분이 뭐냐면 당분, 탄수화물 같은 단백질 같은 그런 수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다루는데 그걸 균균, 근권이라 그러죠. 균균이 그러니까 뿌리 앞에는 누가 있냐? 미생물이 있다.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갈 때에 뿌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앞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제 뿌리가 주는 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그 앞에 있는 유기물을 이제 분해, 우리 발효라 그러죠. 그 작업을 하면서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농사를 짓고 그게 뭐냐 미생물과 같이 협동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작물에 의존하고요. 작물은 또다시 미생물에 의존하고 이게 자연 체계거든요. 창조직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뿌리를 이제 통해서 신도충까지 미생물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물의 긴 뿌리 만드는 특히나 과수원 같은 건 이거 활용하죠. 이게 누가 활용했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녹색 유기물에서 미생물 늘리면서 질소 생산하는 게 이제 자연재배, 가구지선의 벼농사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다가 그 작물 긴 뿌리 만들기, 기물아씨 썩지 않는 사과 2m 깊이의 뿌리 내릴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이 작업입니다. 잡초를 활용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창업 교육만 일본이라든가 외국에서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그 많이 교류하면서 입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만 해도 20년째거든요. 이제 농장 하기 전부터 이제 제가 교육을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자연재배 대표, 이제 그 동농가들, 유기농 그 대표나 그 동농가들, 그 다음에 자연농업에 저희 농장에 많이 내왕했고, 지금도 이제 2년마다 이제 여러 그 노트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 농사를 이제 저희들이 그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가서 보면 한 달씩 머무르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하고 지속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교육하는 농가들은 뭐냐, 유기농과 자연농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연재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캐리하신 분들 오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교육받고 아니면 그 견학 가는 농가들도 오십니다. 아, 자기네 그 농장에 말이죠. 한국 분들 이랬는데 팀들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또 자신들은 선생님한테 격을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풀이도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고 교육했습니다만은, 작물 김뿌리 만드는 환경이 잡초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지금 사과 농가들 아니면 밀감 농가들 무슨 뭐 여러 과수 농가들 이제 이런 자연농을 하시고 뭐 화학농이든 친환경 유기농이든 이걸 기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잡초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셔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사과 아니면 뭐 그 과수에 하신 분들은 이걸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연농이라든가 5그룹, 4그룹 하신 분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 그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 돌아가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기무라시 살아계시죠. 이제 가와구치 선생이나 이런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작물 체계적으로 이론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론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술을 해야 되고 기술을 이론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해지고 이거를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름이나 썩다는 사과, 잡초를 활용한다는 거. 잡초를 활용해서 신두충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잡초를, 얘는 사과는 뭐냐면 키 크니까요. 잡초를 제거 안 합니다. 우리 밭에는 잡초를 제거해야죠. 작물이나 벼농사는요. 전데 사과 같은 나무가 크다 보니까 잡초를 안 했거든요. 베지 않고 놔두면 오래 두면서 이제 신도증이 계속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균이랄까 미생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토양이 통기성과 부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물 그 사과의 뿌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로 활용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나라 농가들의 대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초생재배해서 녹비 작물을 했어요. 그럼 잡초와 그만큼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씩 그 우리가 초생재배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일찍 하신 분도 한 20 몇 년 되거든요. 제가 이제 35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제 과수의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녹비작물 초생재배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밭에 풀을 키워야 된다고 방송에 그 전에 이제 주장하고 방송에서 주장했더니 그냥 뭐 선배들이, 제가 이제 그때는 농촌농업의 그런 그 후기자로서 이제 지도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깃이 더 심했거든요. 굉장히 뭐 질타받고 말이야. 또 몇몇의 그 방송에 그 나가게 한 거는 이제 지금의 기술센터 농촌지도서 과장님이 이제 추천했더라고요. 근데 일부 뭐 그 당시 소장님하고 이제 몇 분들은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누구나 활용하는데요. 이게 잡초가 이제 필요한 것이지 녹비 작물은 굉장히 제약적으로 그렇게 된 농가는 없습니다. 힘듭니다. 대부분 녹비 작물 하는데요. 잡초를 활용해야 된다는 건 차이는 뭐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가꾸지 벼는요. 자오치 선생의 자연재배 벼는 뭐냐, 잡초를 계속 베는 거죠. 그래서 녹비 작물을 계속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제일 적게 2번 하신 분도 계십니다. 베는 거를. 보통 3번, 4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녹색 유기물을 계속 멀칭해지면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녹비 작물이 빨리 분해됩니다. 그럼 누가 오느냐면 이제 세균, 박테리아 오거든요. 세균이 바로 질소거든요. 그러니까 질소 생산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뒤지지 않는 생산량을 생산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 가구 전선은 잡초를 그냥 두는 거고요. 키우는 것이고요. 지금은 배도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근데 뿌리를 내는 과정에선 잡초를 키웠던 거고요. 가구 전선은 잡초를 베는 겁니다. 계속 몇 번이도 배도 자라는 동안에서 이런 질소, 그 세균들을 높인, 그래서 많은 질소 생산한, 이게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그 농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얘기에 통해서 실증된 거고요. 제가 이제 교육을 다녔기 때문에 또 이런 그런 그 뭐랄까요? 제가 이제 저만 해보고 뭐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를 키웠고 농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맞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쪽의 농사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서 배워오고 이제 좀 조금 앞서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가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오늘 잡초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 됐을지 모르겠지만 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 뭐 여러분이 좀 필요한 건 받아들이시고요. 아는 거는 그냥 넘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름에 맞는 농사에, 나는 제가 이런 농사를 40년 동안 지향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더라.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 여러분이 맞는 거를 선택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토양 계속 나가니까요.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